22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T자 코스가 부활하면서 10년 이상의 경력자도 탈락하며 불합격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올 한해 창원시정을 돌아봤습니다. 창원시의 가장 큰 이슈는 창원광역시 승격 입법 청원입니다.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는 홍 지사 주민 소환과 관련해 구속된 학부모로 석방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STX 고성 조선해양 매각 본 입찰에 한 곳이 인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각가는 약 1,0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악명 높은 경사로와 T자 코스가 다시 등장한 새 운전면허 시험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른바 물시험으로 불리던 운전면허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대폭 오른 건데요. 난이도를 증명하듯 시행 첫날부터 시험장마다 불합격자가 속출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조행 코스 시험이 시작되고 기세 좋게 달려오던 승용차가 경사로에 멈춰섭니다. 난코스로 불리는 경사로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5년 만에 부활한 직각 주차는 응시자들에게 공포로 다가옵니다. 조심조심 후진해보지만 차선을 밟고 탈락의 고배를 마십니다. 물시험으로 불리던 기능시험의 난이도를 높이면서 펼쳐진 광경입니다. 충분히 면허시험을 준비해 자신감을 보였던 응시자도 새 운전면허 시험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험 바뀌는 거 알고 왔는데도 T자 코스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어려워서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운전 경력 10년 이상인 베테랑 운전자도 직각 주차 앞에서는 혀를 내두릅니다. T주차, 직각 주차가 좀 마음에 듭니다. 습관적으로 맨날 하던 그대로 안 하고 또 폭이다 보니까 그 폭에서 핸들 조작하는 게 원활치가 않더라고요. 이처럼 난이도가 높아지자 지난 시험에 비해 합격률도 뚝 떨어졌습니다. 새 운전면허 시험이 적용된 마산 운전면허 시험장은 응시자 44명 중 10명만이 합격해 23%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운전면허 시험 합격률이 80%에 육박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제도 개선에서 첫 시행이다 보니까 초시자보다는 경력자분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도 운전은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합격률 27%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한 3배가량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장래 합격률이 13% 정도 떨어질 것으로 봤지만 시행 첫날부터 예상보다 낮은 합격률에 당황한 기색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면 합격률은 점차 상승하고 초보 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2016년 한 해가 마무리돼가면서 지난 1년간의 도정과 시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해 동안 창원광역시 추진에 온 행정력을 집중했던 창원시정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1년간의 창원시정, 전주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저물어가는 2016년을 마무리하며 중앙정치를 하다 고향으로 내려온 안상수 창원시장의 시정은 어땠을까? 창원시는 자체적으로 2016년 시정을 빛낸 10대 뉴스를 선정하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창원시가 뽑은 2016년의 최고는 역시 안상수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원광역시 승격 입법청원이었습니다. 지난 9월 시민 서명과 함께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어 11월에는 김성태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법률안이 발의됐고 대선 후보자 공약화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청렴도 전국 1위 역시 창원의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통합 이후 거의 꼴찌나 다름없었던 창원시가 2014년에는 18위, 2015년 5위에 이어 기어이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또한 마산 해양 신도시 마리나 유치와 창원 문화 복합타운 유치를 통해 관광과 문화예술 특별시에 한 발 더 다가가며
지난 7월 1일에는 문화예술특별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옛 39사단터 개발 이익환원과 민주성지 선양사업 발표, 2017 세계 한상대회 개최, 그리고 조수미 예술학교 설립 협약과 창원 마산 야구장 착공까지 올해 창원시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하지만 창원시정이 지난 1년간 그렇게 순탄하게만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의창구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가 창원시정의 최고의 실책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닌 오염을 일으킨 주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원시정을 빛낸 10대 뉴스에 들어간 문화복합타운 건설과 관련해서도 행정과 부동산 업자에 대한 특혜 사이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 때부터 앙숙관계이던 홍 지사와의 관계 역시 창원광역시 추진과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창원광역시를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 줄어드는 인구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는 것이 창원시에 남겨진 과제입니다. 지난 2016년에 창원시정을 되돌아보면 모든 초점은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형태가 커지는 광역시 추진만이 아니라 창원 시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창원시정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지사 주민 소환운동에 나섰던 학부모의 석방과 공정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순호 창원시 의원은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인적 사항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주장에 대해 서명부 양식은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곳이 없기에 옮겨 적기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사실에도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과잉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학부모 이 씨의 가족들과 자녀의 상황도 언급하며 불구속 수사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만큼 학부모 이 씨를 석방하고 검찰과 경찰은 저인망식 강압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기업 STX 조선해양과 함께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STX 고성 조선해양 매각 본입 차례 한 곳이 인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22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인 3일 PwC의 주관 아래 이날 마감된 본입 차례는 한 곳의 업체가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외부 자본 유치 방식의 매각으로 채무 규모 등을 감안해 약 1,000억 원대의 매각가가 예상됩니다. 한편 법원은 모 회사 STX 조선해양도 지난달 말 자산인 STX 프랑스와 묶어 패키지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 의향에 있는 후보군이 확인된 STX 프랑스만 따로 팔기로 노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으며 STX 조선해양만의 매각 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 재추진됩니다. 경남도는 도내 대중교통 불편 지역에 마을 택시인 브라보 택시를 내년부터 운행합니다. 내년 1월부터 교통 혜택이 없는 경남도 내 401개 마을에 대해서며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의 희망택시는 개선 후 통합 운영할 계획이며 다른 시도는 버스 정류장까지만 이용할 수 있지만 경남도는 주민들의 목적지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에 각 마을에는 한 달에 30장의 이용권을 지급하며 한 장의 가격은 1,200원으로 이용요금의 차액은 경남도와 시군이 보정해주며 택시 운전사는 영수증을 프린트해 이용 주민의 서명을 받아 행정기관의 운행일지와 함께 제출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체육회는 2016년 경상남도 체육상 및 생활체육인상 시상식을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전문 체육 및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으로 구 체육회의 체육상 시상식과 구 생활체육회의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를 통합해 개최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최우수 선수장은 97회 전국체전 3관왕을 차지한 경남 최고 역도 이혜주 선수와 전국체전 2관왕과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경남도 송근성 롤러 선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내년부터 창원시가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서관 간의 상호 대차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상호 대차 서비스란 원하는 도서가 가까운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책을 신청해 이용하고 어느 도서관에서나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창원 시민들은 관내 72개 도서관의 도서를 1인당 2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는 등 올 한 해 동안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통합 도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상호 대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제시가 2016년 하반기 거제사랑 상품권 경품 추첨을 통해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경품 추첨은 거제사랑 상품권을 애용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2012년부터 매년 2차례씩 열리고 있으며 경품권은 거제사랑 상품권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매를 구입하며 면동주민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 비치된 경품함에 투입하면 경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는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년 1월 한시적으로 거제사랑 상품권 5% 할인 행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창원시는 23일 마산 합포구 진북면 전곡마을에서 색강 살리기 사업 편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전곡마을 주민대표와 사단법인 경남환경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편판식을 시작으로 마을 도랑 살리기 경과보고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이날 경과보고에서 색강의 수생태 환경 보전에는 주민들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곡마을 색강 살리기 사업은 마산만 색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지난 7월 발대식을 기점으로 총 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 주민 의식개혁 교육, 물길 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창원 시립마산문학관이 우리 시대의 베스트셀러 시집 모음전이란 이름으로 제35회 특별기획전을 지난 20일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1970년대 이후 우리 시단을 풍미했던 시인들의 시집과 함께 독자들에게 지난 시절 널리 애송됐던 시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돼 있어 70년부터 90년대 베스트셀러 시인들의 시집들을 시기별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가 된 노래와 노래가 된 시도 전시실 한 코너에 전시되어 있으며 이 코너에서는 밥 딜런, 박인희 등의 희귀 LP판 음악과 함께 그 주옥 같은 노래 가사를 감상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시네아트리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2016년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6편을 상영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첫날은 우리 가슴을 태우는 거장들이란 주제로 피아니스트 세이모어, 본투비 블루 등이 상영되고 이튿날에는 킬미 달링, 트럼보 등 6편, 마지막 날에는 하반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자백과 무현 두 도시 이야기 등 6편이 상영됩니다. 한편 시네아트리좀은 지난해 12월 개관한 후 총 202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11,400여 명의 관객이 찾았으며 관객과의 대화, 영화 모임 등을 꾸준히 개최하며 시민들의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가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려 관광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성된 특위는 앞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거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대정부 활동, 관광산업 문제점 발굴과 해결책 제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0월 마산 무악산에서 여성 등산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등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유족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일 오전 4시 30분께 경남 통영시 해관도 남쪽 해상에서 통영 선적 59톤급 저인망어선이 좌초됐습니다. 어선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통영해양경비안전선은 현장에 출동해 선장, 선원 등 8명을 모두 구조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공룡 세계 엑스포 민간 참여가 대폭 확대됩니다. 고는 차기 공룡 엑스포는 현재까지의 축적된 경험과 완비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행사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자세한 계획안은 고성군 의회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새해 첫날 오전 5시부터 통영 케이블카 매표를 시작하고 탑승은 오전 6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탑승 예약은 받지 않으며 1인당 탑승권 구매 한도는 50장으로 제한되고 기상 예보를 고려해 조기 운행 여부를 사전에 결정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거제시가 병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유년 새해의 힘찬 도약을 위해 2016년 송년 불꽃축제를 오는 31일 16시부터 장승포항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조성 경기의 불황을 극복하고 찬란했던 거제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 새 희망의 빛, 새로운 승리란 슬로건 아래 펼쳐질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지난 22일 2016년도 공룡나라 SNS 기자단 해촉 및 으뜸기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자단 수료증 수여와 으뜸기자 시상식 등으로 진행되는 한편 올해의 으뜸기자상에는 한 해 동안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김철봉 기자가 선정됐습니다. 통영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정량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성금 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탁성금은 백인의 행복한 희망 나눔 행사로 마련된 수익금으로 관내 홀로 세 자녀를 키우는 정씨 세대에 전달돼 주위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복지패밀리봉사회는 지난 22일 관내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신잔치를 실시했습니다. 봉사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동절기 내일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거제시 고현동 아동여성인권지킴이단은 지난 20일 고현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지킴이단은 아동들에게 겨울 점퍼를 선물하며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고성쌀연구회는 지난 22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지난 1년간 정성으로 재배한 사랑의 쌀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쌀은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해달라는 쌀연구회의 바람에 따라 고성애육원, 천사의 집 등 관내 8개 복지시설에 전달됐습니다. 적십자 거제면 봉사회는 지난 21일 화원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추어탕과 불고기 등의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했습니다. 한편 적십자 거제면 봉사회는 매월 거제면 내 경로당을 다니며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식사를 대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통영시 미수동 주부 민방위 기동대는 지난 22일 아동 공동 생활가정인 옹달샘 그룹홈을 방문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대원들은 문화상품권과 점퍼 등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문화동은 지난 22일 자연재난 대비 제설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관내 강설시 교통두설이 예상되는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제설 장비 및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자연재난 시 주민안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